자, 여러분 계속해서 들어가도록 합시다. 사실 이게 뭐 중요도가 엄청나게 높은 게 아닌데, 그래서 기본적인 관점만 바라보도록 하죠.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명사, 그 다음에 뭐죠? 넌출지다, 영혼의 어간이, 자, 형태가 같은 것. 지난번 시간에 다루었죠? 영혼의 어간의 형태가 같거나, 부사와 영혼의 어간의 형태가 같거나, 명사. 자, 이 경우. 자, 너출 플러스 에 플러스 시옷이고요. 넌출의 열매가 나니. 제2번 교재가 여러분들 예전 교재하고 차이 나는 것은요. 다 이렇게 한역을 했어요. 현대어역을 했다는 거죠. 현대어역을 해서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선생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 현대어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에요.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험생의 입장에서 이제 바라본 거죠. 수험생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머리도 안 돌아가는데 이렇게 좀 언제 이거 사전 다 찾아봐. 나 이해했다고 해도 이해도 못해. 뭐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여러분들 예전 교재와 달리 다 현대어역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훨씬 더 쉬울 거예요. 개인적으로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하면 전 절대 안 가르치겠는데요. 어떤 일 있어도 전 사전 찾아보고 막히는 것은 사전 찾아보고 파기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인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입장에 서서 좀 생각을 했죠. 근데 만족스럽진 않아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편할 수 있겠지만 자 그래서 너출 플러스 에 시옷 그 다음에 이제 너출 플러스 자 어가 결합되어 있는 이런 경우가 돼 있고요. 신 플러스 고 신을 신고 걸어 다북속 사이에 온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 이런 경우 다시 한번 명사 영혼의 어간 형태가 같거나 부사 영혼의 어간 형태가 같은 경우 자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동사와 형용사가 각각 다른 품사로 쓰이는 경우예요. 좋다 자 뭐죠? 좋다는 말이고 좋다 좋아지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형용사고요. 좋은 맛이 되어 이렇게 형용사로 사용되고 있고 병이 되어샤라고 되어 있는데요. 되어 플러스 아샤 플러스 아의 결합이죠. 당연히 아는 탈락되고요. 자 그래서 병이 좋아지셔서 이 경우에는 동사로 사용이 되는 경우입니다. 현대국어에서 이제 세태하는 경우는 저 그릇 바라 바로 배불러 뭐 배불리 이런 정도가 있다는 정도까지만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정도까지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 파생 방식, 합성 방식, 모음 교체에 의해서 단어 형성이 되는 경우, 영변화에 의해서 단어 형성이 되는 경우 가볍게 살펴봤고요. 형태 의문론적 교체가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출문제 싹 끄집어서 여러분 눈앞에 봐보세요. 생각보다 중세문법 형태로는 교체 문제예요, 결국은. 이 문제도 관점이 다르고 저 문제도 관점이 다르고 이것도 다르고 그런데 보면은 교체 문제가 상당수예요. 대다수 교체와 관련이 돼 있어요. 자, 파생어에서 의문 교체를 바라보면 접두사 플러스 어근 상호한 교체가 일어난다고 했는데요. 먼저 접두사 교체부터 바라보도록 합시다. 자, 찰 플러스 쌀 그러면 쌀이 되죠. 현대구 찰콩 같은 경우 여러분들 바라보시면 찰콩은 그대로 니을이 나타나는데 얘는 니을이 바뀌어졌어요. 니을 탈락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쵸? 그리고 현대에서는 저게 뭐죠? 찹쌀로 되죠. 그래서 이 비읍의 흔적이 현대국어에서는 이렇게 출제 2번 정도 연결돼서 출제됐어요, 이 관점. 어근 교체를 보시면 갈가마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갈가마개인데 갈아마개로. 자, 뭐죠? 니을 다음에 기억이 약화가 된 거죠. 기억이 후미음으로 바뀌어졌는데요. 자, 기억이 약화가 되어서 나타나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가마개가 단일어로 사용될 때는 아마개가 아니라 뭐죠? 가마개 그대로 살아있어요. 아하, 형태 의문론적 교체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형태론에서의 교체를 의문론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께서 파악되시겠네요. 그쵸? 형태 의문론적 교체. 아하, 형태론에서 이 교체가 일어나는 걸 바라보니까 의문론적 조건에 따라서 그대로 똑같이 적용이 되는군. 대범. 자, 모음이죠. 모음 사이에 비읍이 있죠. 여기에서 뭐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다시 설명을 하면
자, 유성음과 유성음 사이에 있는, 중세에선 유성음과 유성음 사이에 있는 비읍과 시옷은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형태가 교체가 어떻게 되죠? 비읍, 반치음으로 바뀌어지죠. 그래서 비읍, 시옷이 결국 유성음이 된다는 말이죠. 중세에서의 유성음화에 해당이 되는 거죠. 중세에서의 유성음화에 해당이 되는 것 똑같아요, 여러분. 모음 유성음이죠. 뒤에 있는 유성음이죠. 그러니까 무엇으로? 순경은 비읍으로 형태 교체가 이루어졌어요. 자, 대큰이라는 의미고 큰범, 반모음으로 끝나는 접두사 대 뒤에서 범으로 바뀐다 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아실 필요 없고 그냥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유성음과 유성음 사이에 있는 비읍과 시옷은 순경음 비읍이나 반치음으로 변화, 즉 유성음화가 일어난다.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는 뭐냐? 중세국어는 표기의 변화도 같이 일어나지만 현대에서는 발음의 변화만 이루어진다. 그쵸? 중세에서는 표기와 발음, 자, 그런데 현대에서는 발음도 이루어진다. 자, 이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따로따로 아실 필요 없이 어근교체 봐보세요, 여러분. 첫 플러스 엄 같은 경우 바라보시면, 자, 첫 플러스 엄에 보시면 시옷이죠. 얘 유성음이죠. 얘 유성음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반치음은 무엇으로 바뀌어져야 되나요? 당연히 유성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반치음으로, 자,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당연히 얘가 어디로 와야 되죠? 여기로. 연철돼서 이 자리로 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관형사 척과 전미사 엄이 만나서 시옷이 반치음으로 바뀌었다. 아까 칠판에 판서했던 유성음화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형태 교체. 그 다음 드 플러스 이 플러스 다, 들이다. 부 플러스 이 플러스 다, 부지다가 됐는데요. 자, 듣다의 디귿과 그 다음에 뭐죠? 붙다의 시옷이 접사 이 앞에서 바뀌어지고 후음으로 실현되고 있는 거죠. 접사 이에서 바뀌어지고요. 이 앞에서 바뀌어지고, 그래서 드시 들이 되고, 그 다음에 붓이 뭐가 됩니까? 붓, 반치음으로 바뀌고요. 뒤에는 후음이 됩니다. 자, 후음이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연철돼야 되겠죠. 후음이 아닌 경우는 들이다가 돼야 돼요, 여러분. 들이다가 지금 안 되죠. 얘는 후음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후음으로 실현된다. 전미사 교체, 송아지, 쇼 플러스 아지가 결합되어 있는데요. 저 송아지, 천억은 쇼프에 전미사 아지가 결합하여 아지로 교체가 됐고요. 날개 같은 경우는 기억이 니을 뒤에 있죠. 여러분들 기억 약화. 자, 그래서 저것도 이응이 후음이에요. 구물 어리다, 구물 플러스 어리다 결합해서 구물 어리다. 자, 그러면 의태부사 구물구물이 전미사 어라가 결합해서 처보적 성격을 상실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어근과 전미사가 결합된 경우 말이라는 어근과 아지라는 전미사가 결합돼서 마야지가 됐습니다. 자, 당연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말에서 리을 탈락이 먼저 이루어졌고요. 아지는 반모음이 개입돼 있네요. 그럼 반모음이가 개입돼서 야지로. 자, 현대 국어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반모음이 개입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표기는 바뀌어지지 않잖아요. 그쵸? 자, 문제는 뭐냐? 표기는 바뀌지 않는다면서 제가 표기에다가 반모음이를 결합시켰어요. 자, 그래서 표기는 바뀌지 않는데 발음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반모음이가 개입돼 있어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중세에서는 자, 반모음이가 결합돼서 표기도 바뀌어지고 있는 거죠. 리을 탈락이 이루어지고, 자, 반모음이가 결합돼서, 자, 표기가 바뀌어졌네요. 우쁘다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자, 뭡니까? 우습다. 유성음 사이에서 어음과 어미가 함께 교체돼 버렸어요. 시옷이 반치음으로, 그 다음 얘가 순경은 비읍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쵸? 자, 그 다음 구지람 같은 경우는 꾸지람이라는 의미인데, 동사어감 구지 플러스 명사 형성 전미사 암이 자 결합되어 있고요. 어근 교체와 어미 아래에서 어미 암으로 교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플러스 의가 결합돼서 자 비읍은 모음과 모음 사이에 나타나죠. 비읍이 그러면은 칠판에 판서했던 거 기억나시죠? 순경은 비읍으로. 그래서 더 비, 순경은 비읍으로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의도 위로 교체가 이루어졌네요. 그쵸? 자, 합성어에서 음운 교체를 바라보시면
명사 합성법의 시옷, 모음으로 끝난 명사 아래 맥골, 배시울, 배돛, 갯버들. 유성자 말에서 눈자자, 손바닥, 그 다음에 발등, 뭐 등이 있고, 이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살펴보고요. 니을로 끝나는 명사 플러스 시옷, 니은 앞에서 니을 탈락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의문론에서 분명히 니을 탈락 다루었어요. 니을 탈락 다루었고, 물쇼, 활샬, 얘들은 무쇼, 화살로 니을 탈락이 이루어지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형태론에서 의문론적 격체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 시간에 다루었던 의문론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 내용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형태론에서 의문을 다시 다룰 뿐이에요. 의문의 변동현상 등을, 의문현상을 다시 다루는 거죠. 비읍으로 시작하는 명사와 동사, 플러스 모음으로 끝난 명사. 자, 모음으로 가라비, 플러스가 잘못되어 있네. 그쵸? 여러분들 보시는 자료를 먼저 참고하세요. 가라비를 보시면, 자, 뭐가 됩니까? 순경은 비읍으로. 그러니까 모음과 모음 사이에 나타났다. 모음과 모음 사이에 나타났다. 모음과 모음 사이에 나타났다. 모음과 모음 사이에 나타났다 그러면 무조건 순경은 비읍. 그러니까 이것들,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보지 마시고 아까 여러분들 칠판에 판서에 있던 것처럼 유성음 사이에 얘들이 나타났다. 그러면 얘들은 유성음화가 이루어진다. 무엇으로? 순경은 비읍과 반치음으로. 이거 알아두시면 자, 많이 여러분들이 관계되죠. 반모음 이난 니은 니을 플러스 시옷 자 그럼 이게 반치음으로 바뀌어지네요. 자 시옷이 그건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유성음과 유성음 이나 니은이나 니을이나 다 유성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뒤에는 모음이 나타났다. 유성음이죠. 거기 나타나는 시옷은 무조건 뭐로? 반치음으로. 히읗 받침 명사 수, 히읗, 암히읗, 히읗 정성치연이네요. 명사, 달마기를 결합하면 히읗 탈락이 이루어진다. 자, 기본적인 내용 우리가 다루었고요. 자, 중요한 새로운 내용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의문론에서 의문과 의문 현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부를 하셨다면 이 내용은 저절로 다 알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쵸? 자, 지금 이제 우리는 파생법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파생법은 접두파생과 전미파생으로 나누어지죠. 우리 현대 국어에서 크게 특별하게 집중할 부분은 없었어요. 그쵸? 그냥 갈암하게, 갈거미,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아하, 이게 접두사구나, 이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갈이라는 배가 희다, 크고 억센이라는 의미에 저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그래서 가볍게 한번 독이 접두사구나. 접두사에는 명사와 결합하는, 명사근과 결합하는 접두사는 야생의 들, 새, 희고 밝은, 시, 새로 된 이런 접두사들이 있구나 정도까지만 공부하시면 돼요. 공부도 파고 들어가야 될 게 있고 파고 들지 않아도 될 게 있는데 얘는 당연히 파고 들지 않아도 될 것에 해당이 되는 거죠. 동사를 파생하는 데 있어서 가라, 걸쳐라는 말이 되겠죠. 가로 걸치다 이런 말이 되게 갈아들이다 그러니까 가로 걸치다 이런 말이 되겠는데요. 자, 그 다음에 밭 또 건마라도 있죠. 건마라. 그 다음에 회 등의 동사, 즉 동사를 만드는 자, 접두사 플러스 영혼 어근에 결합되는 접두사에 해당이 됩니다. 자, 형용사를 파생하는데 애 등이 있군요. 애 굳다. 옳지 않으면 세기만 한 애 굳다. 애 등이 있고요. 자, 전미파생어. 많이 떨어진 친구들일수록 더 집착해요. 즉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정도의 관점에서 이 정도의 수준에서 바라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불안하거든요. 또 떨어질까 봐. 그래서 떨어져요. 그래서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과 중요한 것을 판단하는 능력, 공부하는 사람들이 에게 정말 필요한 능력이죠. 공부를 많이 하면 그 능력이 생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전혀 생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여러분 저 이거 그렇게 문법을 1, 2년이 아니라 그 오랫동안 가르쳐도 저 이거 한 번만 스쳐보고 나서 머리에 외운 적도 없고 집중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제가 부족할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제 실력을 따라가려면 발 벗고
뭐죠? 신발 벗고 뛰어도 못 따라가요. 그런데 저는 뭐죠?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걸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자, 그 오랫동안 봤어도 당연히 어떤 내용인지는 알아요. 그래도 여기에 집중해서 파고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러면 교원임용고사에서 20년이 넘는 이 시험에서 한 번이라도 저기에 집중이 된 문제 있나요? 또 집중이 될 것 같은 느낌이라도 준 문제라도 있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년 동안 어떤 얼빵한 놈, 문법만 가르치는 놈 앞에서 뭔지는 모르고 절대 출제 안 되는데 새로운 내용 새롭게 제시해주면 거기에 그래도 또 내가 모르는 내용 또 새로 나왔네 이러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계속 장수가 되는 것이고요. 공부라는 것은요, 한 권의 책을 보더라도 10권의 책도 중요하겠지만 한 권의 책을 보더라도 제대로 보는 게 가장 좋은 공부예요, 여러분. 물론 이 책이 좋은 책이어야 되겠죠. 전미 파생어, 접두 파생어와 달리 중요도가 이제 조금씩 올라가죠. 지금 저는 중세를 합니다. 현대 문법을 한다면 저는 접두 파생어 쪽에서도 중시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지금 우리 중세를 하고 있고요. 중세 관점과 현대 관점은 또 다르겠죠. 파생 방식을 바라보면 가비가 바람과 결합해서 명사로 파생이 됐고 머리에 마치 결합돼서 명사로 파생이 됐군요. 아하, 현대국어에서 말씀이란 말도 말 플러스 싸매이라는 전미사가 결합된 거군요. 그쵸? 자, 그래서 차이, 째라는 말이죠. 첫째, 둘째, 셋째, 현대국어에서는 질, 희 등이 있군요. 곰, 자, 여덟곰.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건 나중에 다루어져야 되는 전미사라는 것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쵸? 높임 명사가 되는 높임 명사에는 여러분들 결합되어 있는 게 뭡니까? 자, 네. 그 다음에 일반 명사에 결합되는 것은 복수전미사는 자, 이 달, 히읗이죠. 자, 이건 나중에 다룬 내용이니까 지금 파생법에서 다룰 필요가 없어요. 자, 나중에 이건 다뤄질 수밖에 없죠. 이밭 플러스 이가 결합해서, 그러니까 이밭다 동사, 접사, 이가 결합해서, 자, 명사가 됐고요. 자, 할 플러스 이, 마 플러스 이, 맞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줄 게 나와 있군요. 자, 현대 국어에서 똑같아요. 얘는 죽 플러스 엄. 자, 그래서 원 형태를 밝혀 표기하지 않죠. 꾸지람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그쵸? 무덤도 무 플러스 엄. 자, 그 다음에 날개, 나래 얘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관심을 가져두실 건 음과 정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형용사에서 자, 의가 이것도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두시라는 것은 자, 암음이죠. 암음은 명사 파생 접사고요. 옴음은 명사형 엄이에요. 그런데 왜 교재에는 명사 파생법에 명사 플러스 접사로서 옴음이 나왔을까요? 자, 명사형 어미인데도 불구하고요. 자, 이것도 우리가 다루어야 될 내용입니다. 명사형 어미인데 여기에 제시되어 있다는 것은 얘는 지금 명사형 어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명사 파생 접사로 사용되고 있다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어휘가 아니라 특정한 몇몇의 어휘의 옴음이 결합되어서 명사형 어미 대신 명사 파생 접사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도 조금 이따 우리가 다룰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얘네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동사와 결합한다는, 동사와 결합해서 명사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반해서 형용사와 결합해서 명사를 만드는 경우가 있군요. 의가 명사 파생 접사라는 점에선 동일합니다. 대신 결합되는 품사가 암음은 동사, 의는 형용사가 되죠. 그래서 길이, 깊이, 키, 높이 등은 명사에 해당이 되고 거기에 결합되는 접사는 에나 의라는 접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부터 여러분들 가볍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3번 문제가 되겠는데요. 보기 1과 2는 중세국어의 파생명사와 명사형을 탐구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당구 경과를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제가 정말 짜증이 나는 게 문제가 출제돼서 여러분들에게 해설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가 모르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어디 삼류 비전공 강사 새끼들 수업 듣고 나서 그리고 대학에서도 제대로 중세문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대학들은 중세문법을 전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대학도 있거든요. 제가 있었던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문법을 제일 잘 가르쳤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퇴직하신 다음에 중세문법을 가르치는 교수 임용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디 얼빵한 강사 새끼들이라는데 여자입니다. 그 애들 데려다 놓고 수업을 땜빵을 하니까 애들 자체가 중세문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요. 제 선생이라는 사람 한 명은 방통대 교재 가지고 수업하고 자빠져 있어요. 술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나는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난 일쪽 첫 번째 줄부터 가르친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그 교재가 실제 학생들에게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 교재이며 두 번째 1페이지에 그 수많은 잡다한 설까지 애들에게 가르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방통대 국어사 개설, 방통대 애들이 보는 것으로 만족하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굳이 그것까지 보실 필요 없어요. 실제 펼쳐보세요. 방통대 교재 절판된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펼쳐보시고 20년 동안 여러분들 국어사 문제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다 하나 두 개가 야리꼬리하게 연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20년이 넘은 교원 임용고사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책인지 아닌 책인지는 여러분 시험에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출문제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국어사를 한번 그 책을 펴놓고 비교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책에 대해서 판단이 되는 거죠. 누가 이 책이 좋다더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판단하는 방법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면 지가 공부를 그만큼 안 해놓고 나서 그걸 수용하지 못한다는 닭들이 있어서 참 스트레스를 받게 하더군요. 자, 여러분들 이거 먼저 보고 나서 우리 문제를 들어가도록 합시다. 파생명사와 명사형 구별. 당연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동사 어간에 자 전미사니까 어근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동사 어근 플러스 명사 파생 접사. 명사 파생 전미사 같은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 암음이 있고요. 암음이 있고 그 다음에 동사 어근 플러스 그 다음 뭡니까? 명사형 어미. 명사형 어미는 현대 국어할 때 명사 파생 전미사와 명사형 어미를 어떻게 구별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론서를 바라보면 개론서에 부사의 수식을 받거나 이게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개뿔 달린 소리라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이 제시한 기준이 뭡니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이야기해 보세요. 뭡니까? 서술성을 가지고 먼저 판단하라고 했죠. 서술성이 있냐 없냐? 서술을 만들어 보란 말이에요, 간단하게. 그럼 서술성이 있기 때문에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고 선어말 어미가 결합될 수도 있고 주어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자, 어디 책에 나와 있다 해서 그게 무조건 장땡이다 이런 마인드도 버리시고요. 자, 그래서 동사어근 플러스 명사형 어미, 자, 오음이죠. 오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형용사 플러스 명사 파생 접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애의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와서 여기를 바라보시면 꽃이 좋고 여름, 열 플러스 음입니다. 음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어떤 겁니까? 야, 얘가 되네요. 얘는 명사 파생 접미사죠. 자, 꽃이 좋고 여름이 자, 하다는 뭡니까? 많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이 많으니 그러면 얘는 자, 열매, 제로 자, 주격이네요. 열매가 많으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명사형을 보면 좋은 시 제로 목적격 심 플러스 거든 좋은 여름. 자, 이것도 생략이 되어 있네요. 자, 뭐가 제로 주격이네요. 좋은 열 플러스 열매 가. 그 다음에 여름이.
그럼 여러분들이 서술성이 뭐가 있죠? 뒤에 좋은 열매가 열다. 뒤에가 서술성을 가지고 있죠. 열 플러스 음입니다. 여러분들 형태로 구별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명사형 어입니다. 얘는 당연히 동사가 명사가 된 거고, 자, 동사가 명사. 얘는 뭡니까, 여러분? 열다. 명사형 어미는 품사를 바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당연히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열 플러스 음이, 좋은 시를 심으면 좋은 열매가 열림이, 열미, 자, 그래서 쉽게 구별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형용사에 의한 명사 파생의 변화, 근대, 게으름처럼 형용사와 결합하기 시작하여, 현대는 오라, 근대의 게으름처럼, 자, 게으름처럼 형용사와 결합하기 시작하여, 근대에는 또 변했네요, 여러분. 자, 잠깐 볼까요? 먼저 이것부터 봅시다. 이 설명부터 이루어져야 되겠는데요. 아래야 소실이 이루어지죠. 아래야 소실이 이루어지니까 나머지 남아있는 놈은 어떤 놈입니까? 명사파생전미사 음만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얘 오우도 소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오우 소실이 이루어지니까 얘도 뭐만 남습니까? 여러분, 음만 남습니다. 자, 그쵸? 아하. 근데 근대에는, 자, 이것도 알아둘 내용이네요, 여러분. 형용사 어근과, 자, 명사파생접사가 의의가 결합되어 있었잖아요. 의의가 결합했는데, 근대에는 이것도 뭐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오라. 근대에는 얘도 음이 결합됐네요. 오호, 근대에는 다 음으로 바뀌어졌나 봅니다. 그쵸? 자, 여기에서 끝나냐? 아니요. 여러분, 몇 가지 더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자, 암, 옴, 그 다음에 근대 들어와서, 자, 형용사도 음으로 바뀌어졌군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까지는 여러분들 파악됐어요. 그쵸? 두 번째 설명은 명사 형성 접사에 대한 설명인데요. 우리가 쉬는 시간을 갖고 명사 형성 접사 이어서 계속 들어갈게요. 쉬는 시간 갖고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